안녕하세요. 여운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완전 정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류 준비를 한두 가지 빠뜨려서 또 잘못해서 빠꾸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필수 준비 서류 이것만 준비하시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언제 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임대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보통 하게 되죠. 미리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마치고 나게 되면 이제 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중개업소에 만나서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게 체결을 하고 나면 바로 즉시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뭐 우리은행의 지점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또 허그 도시보증공사라고 그러죠. 거기 주소지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해도 되는데요. 신규 가입자라면 동네에 있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가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은행 지점에 가서 방문 시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이죠. 신분증은 어디에 가서나 다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이 초본을 발급받으실 때 과거 주소와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가 모두 나오게 하셔야 돼요. 정부 입사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온라인으로 발급을 보통 받으시는데요. 받을 때 주민등록을 숨기는 경우가 있죠. 뒤에 번호를. 그러지 마시고 과거 주소도 다 나오게 하셔야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공개되도록 그렇게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맨 왼쪽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는 버튼이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정부 24 홈페이지는 이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공동인증서 없이도 그냥 할 수도 있는 또 방법이 있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시면 좀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은요, 렌트홈에서 여러분이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렌트홈에서 신청하면 이게 바로 발급이 되지 않고요. 보통 이틀, 3일 정도의 소요가 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한 한 지자체 주택과 직접 가시면 아마 바로 또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트홈으로 편하게 하시면 굳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죠. 이때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상의 임대인, 집주인의 주소와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분증 있죠? 거기는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근래에 이사를 했거나 하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갱신해야 됩니다. 주소를 바꾸셔야 되고요. 아무튼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와 여러분의 신분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또 틀리면 빠꾸입니다. 빠꾸. 빠꾸 당하면 안 되죠. 바쁜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제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상단에 나와 있죠. 밑에 이제 여러분이 등록한 물건이 이 사례는 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1개면 하나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주소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주소. 그래서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증상에 주소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신분증에 있는 주소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주소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민원실에 가셔서 주소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그죠? 주소 바뀌신 분들 테이프로 뒷면에 신분증 뒷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정부 24시에 가서
프린트가 됩니다. 예, 프린트가 되니까 역시 공인인증서, 또 공동인증서 갖고 프린트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업종이 8개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 24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그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업종이 8개 이하죠. 예,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은요, 그 정부 24에서 들어가시면 그 하단에 사업자 등록증명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걸 클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그 3가지 사항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사업자 번호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 꼭 좀 미리 메모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제출처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 관공서, 제출용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메뉴 중에서. 또 수령 방법은 뭐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바로 프린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출력이 되죠. 사업자를 모르신다 그러면 천상 여러분 세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무서 찾아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항상 사업자 번호는 꼭 메모를 갖고 계셔야 되면 좋죠. 스마트폰에 그런 거 잘 당겨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4 용지 사이즈인데요. 거기에 이제 등록번호도 나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인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어디 세무서장 이렇게 직인이 꽝 찍혀 있는 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등록증이 2개입니다. 아까 보신 지자체에서 발행해주는 그 임대차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또 세무서에서 발행해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는 거 2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5번째로 여러분이 또 필요한 것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원본 있으셔도 되고요. 4본 갖고 가셔도 됩니다. 원본 갖고 가시면 아마 그 은행에서 복사를 해 주실 거예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뭡니까? 임차인 도장도 찍혀 있고 임대인 도장도 찍혀 있는 또 사인이 적혀 있는 뭐 이런 계약서죠.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여러분이 6가지 중요한 서류가 하나가 감정평가서예요. 이거를 준비 못하셔서 빠꾸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최근에는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하는 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그 전세 금액 있죠? 전세 금액이 기준가. 여러분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기준가보다도 낮아야 됩니다. 이게 전세 금액이 그 시세 말고요. 기준가가 있죠. 기준가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입은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방법이 뭐냐면, 그때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가 낮으신 분들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좀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게 좀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여러분이 준 전세가보다도 높게 나와야 됩니다. 또는 같거나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축이 있죠. 신축을 분양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신축을 분양받으시면 기준가가 없습니다. 보통 1년 뒤에 기준가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뭐 어디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요. 전화로 수시로 보내고 하면 우편으로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평가사까지 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꼭 필요한데요. 이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과거에는 2년이었었는데 이제 4년으로 좀 늘어났어요. 이게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4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감정평가서 썼던 분이 또 1년 뒤 갱신할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4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뭐 다른 어떤 구축의 주택을 여러분이 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취득한 경우. 그러면 이전 그 소유자한테 감정평가서 있는지 꼭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좀 받아두면 이전 소유자가
받아둔 감정평가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감정평가서 하나 발급받는데 적게는 뭐 40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감정평가서도 챙겨두는 것도 좋아요. 매매 시에. 또는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대출할 때 여러분 혹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시행해서 받아둔 감정평가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감정평가 자료도 갖고 있으시면 본인 돈 들어가지 않고요.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A4 용지로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감정 금액이 적혀 있죠. 이때 여러분 그 감정평가 그 목록란을 한번 잘 보세요.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담보 제공용이라고 찍혀 있어야 됩니다. 담보 제공용. 이게 뭐 가치 평가용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시세 뭐 파악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 됩니다. 담보 제공용이라고 딱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감정평가서에 요청할 때, 여러분 의뢰할 때 이 목적란에다가 담보 제공용이라고 반드시 언지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글자가 이 감정평가용이 죄송합니다. 담보 제공용이 아니라서 빠꾸 나가는 경우를 종종 제가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기준가보다도 많을 경우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기준가보다 높으면 보증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신축주택이라든가 신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기준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전세 금액보다 이 감정가가 거의 같거나 감정가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또 필수서류가 7번째로 이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서류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자꾸 이 절차가 자꾸 완화돼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요 증명서는 이제 정부 24에서 여러분이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 정부 24 들어가시면 지방세 납세 증명이라고 하단에 있고요. 약간 그 오른쪽 칸에 납세 증명이라고 있죠. 그게 국세 납세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클릭하셔서 프린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부 보증을 요즘에 좀 알아채시고 일부 보증 가입하시는 임대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보증이 그 전세보증금의 4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전세 금액이 2억이라고 치면은 40%니까 말입니다. 8천만 원 정도만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일부 보증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입 임차인 동의서가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입자가 나란히 들어 있어야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이 동의서에 찍혀 있는 사인 아니면 도장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죠. 거기 찍혀 있는 도장이나 날인한 거, 사인한 거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도장이고, 또 일부 가입 임차인 동의서에는 사인으로 돼 있으면 빠꾸입니다. 안 됩니다. 퇴짜예요. 꼭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임차인 동의서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출을 할 때 그 허그에도 제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증 가입할 때 또 지자체 주택가에도 여러분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렌트홈 들어가시면 거기 업로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파일을.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필수 서류만 잘 준비하셔서 우리은행 전국 지점, 아무 지점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 가까운 아무 지점에 가셔서 방문해서 가입하시면 편리하게 실수 없이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연봉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